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날씨 너무 좋죠? 행복한 봄날 되세요. 네. 우리가 행복해야죠.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 아이들한테 좋은 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엄마가 해주는 그런 기분 좋은 이야기에 아이들이 또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영상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애 잘 키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 잘 키우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엄마들이니까요. 또 그만큼 즐겁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초등 아이들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초등 시기에 초등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전략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근데 어차피 공부를 안 시킬 거 아니고 시키긴 시킬 거면 이왕이면 아이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덜 하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거 덕분에 엄마 이거는 좀 쉬워요. 이 과목은 괜찮아요. 혹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도움이 됐어요. 라는 이야기 되게 듣고 싶지 않나요? 엄마 덕분이에요. 라는 이야기. 우리가 또 그거 들으면 되게 또 힘든 것도 좀 사라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등에서는 그런 말을 못 들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듣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전략을 생각을 하실 때요. 항상 6 플러스 6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네,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뭐 갖다 붙이고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6 플러스 6 전략이 뭐냐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전략이 있어서 그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데요. 실은 저는 저 역시 되게 근시안, 되게 앞만 바라보고 짧게 바라보고 빠르게 결과를 얻고 싶었던 엄마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서 나름 세운다고 세운 게 3 플러스 3 이었어요. 저학년 3년 동안 열심히 기초를 잘 닦아주고 4, 5, 6학년 때 결과를 보자. 3년은 내가 저학년 3년은 아이한테 크게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결과물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내가 조급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3년 동안은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3년은 이제 결과를 자꾸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저는 3 플러스 3도 엄청 많이 양보한 거예요. 실은 1학년 때부터 마구 결과물이 나오길 바랬어요. 막 이제 뭐 단원평가는 무조건 100점을 맞고, 또 뭐 축구 시켰으니까 운동 잘하고, 피아노 가르쳤으니까 음악도 잘하고, 또 집에서 대화도 많이 했으니까 발표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학년 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 줬으니까. 제가 오지게 많이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걸 해 줬겠어요. 그쵸? 그랬는데 내 욕심이구나. 아이한테 너무 기대하게 되고 너무 부담을 주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너무 이르다. 저학년 때 결과물을 보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 고학년 때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저학년 때 책도 많이 읽히고 노력을 하자. 습관도 잘 잡아주자.' 이런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 전략은 실패했어요. 이건 맞지 않는 전략이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전략은 뭐였냐면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6 더하기 6, 6 플러스 6. 즉, 초등 6년은 결과물을 욕심내지 말고, 입력,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넣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 넣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오는 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넣었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시기가 안 맞아서. 늦게 나오는 거죠. 있는데, 그게 초등 6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넣어 놨느냐에 따라서 중고등 6년 동안 결과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혹은 결과물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분들 다 초등 어머님들이시죠. 네, 최소한 뭐 큰아이는 중고등 갔을지 몰라도 작은 아이는 초등 이 정도는 되실 텐데요. 초등 시기 6년은요. 부지런히 결과와 상관없이 넣는 시간이다라는 것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저처럼 3 플러스 3 전략을 써서 고학년 때 성적 안 나온다고 실망하거나 '얘는 글렀어.'라고 단정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혹은 고학년 때를 위해서 고학년 결과물을 위해서 저학년 때 막 문제집 풀리고 안달복달하면서 아이를 막 더 많이 공부를 시키느라고 굉장히 힘을 빼세요. 저도 틀렸다니까요. 네. 네,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3+3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3+3도 아니고 막 1+1 요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 더 많으시죠. 그렇게까지 급하게 달릴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내가 욕심내서 3+3을 기대하거나 1+1을 기대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때에 맞게, 내 기대에 맞게 결과물을 쫙쫙 뽑아서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부모의 기대와 욕심뿐이었다라는 걸 지금 와서 정말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안 늦었다. 그리고 6+6으로 이제 와서 전략을 수정했지만, 네, 전략을 이제 와서 뒤늦게 수정하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초등 때 내가 넣어둔 게 있으니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초등 시기를 보내는 어머님들 계시면요. 지금은 끊임없이 넣는 시기다라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며칠 전에 친정 여동생을 만났어요. 만나서 동생의 큰아들이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영어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목표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얘도 이제 공부로서, 학습으로서의 영어를 아이한테 시키다 보니까 이게 뭘 위해서 시키는 건지 약간 이렇게 자꾸 흔들리면서 모르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형 어학원을 다녀가지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뭐인 거야? 뭘 잘해야지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요. 아이가 1학년 때부터 달리든 뭐 3학년 때부터 달리든 어쨌든 초등 시기 내내는요. 입력, 노출, 경험. 제가 두 번씩 말하니까 무슨 약간 동시를 막 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한 거. 책을 읽고 쓰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노출한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출을 해주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하고요. 지금 아무리 1학년이고 유치원이고 어려도요. 이 결과물은 초등 고학년 때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 하에 가셔야 돼요. 초등 고학년 때 안 나와도 상관없다. 근데 넣어놨기 때문에 나오긴 나올 거다. 전략적으로 중학교 이상에서 팍팍 나와주면 한마디로 말하면 포텐이 터져주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초등 고학년 어머님들 있잖아요. 네. 저학년이면 무조건 계속 입력이고요. 고학년 어머님들 저처럼 제가 저희 아이들 고학년일 때 마음 급해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얘네 왜 이래 똘똘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해요. 너무 이해하고 아이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기대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 좋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셔야지 초등 고학년 때 어떤 특정한 결과물을 보려고 하시다가는요. 아이한테 실망하게 되고요. 아이를 더 재촉하게 되고요. 잘하고 있는 아이를 계속 좌절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해도 엄마의 기대에는 닿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를 이제 규정짓죠. 나는 못하는 아이인가 보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아이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딱 점수를 매기고요. 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학년 교실에 가면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 많아요. 가능성도 많고 이미 착실하게 잘 해오고 있었는데 친구들에 비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안 좋은 피드백을 받고 학교 와가지고 울상 짓고 앉아있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본인이 공부에 소질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막 요이땅하고 막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먼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지금의 분위기라면 아마 많은 아이들이 3,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공부에 소질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공부에서 이제 손을 뗄 거예요. 손절이라고 하죠. 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유치원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시켰는데 겨우 3, 4학년이 돼서 공부를 그만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상황. 남일이 아니에요. 네. 고학년 아이한테 결과물 강요하거나 기대하지 마세요. 여전히 지금도 초등 고학년인 지금도 넣는 시기다. 넣고 노출시키고 경험시키는 시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진짜 결과물은 중고등 시기, 특히나 중학교도 빨라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결과물, 출력물이 진짜다. 그걸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더 긴 호흡으로 크게 바라보고 가셔도 되고요. 지금 아이가 보이는 어떤 일시적인 문제점이나 정책이나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은 모습, 잘해왔는데 지금은 잘 못하는 것 같은 모습, 일시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에 너무 마음 속상해 하시거나 내가 틀렸고 너도 틀렸어. 우린 실패야 라고 쉽게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항상 내 뜻대로 잘 되기만 하지 않죠. 그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커가기만 하는 아이, 이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이한테 필요한 건 성공 경험만큼이나 실패 경험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이가 지금 단원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고, 아이가 지금 영어 독서의 정체기를 겪고 있고, 아이가 지금 글쓰기를 하다가 하기 싫다고 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내 기대만큼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얘를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가고 있는 선상에 있는 거다. 뭔가 결정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지금의 초등 고학년 때 막 아시죠? 누구는 막 지금 중학교 수학 다 뗐어요. 아시죠? 누구는 맨날 사고력 수학 다니고 누구는 뭐 전국대회, 경시대회를 나간대요. 빨리 달리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도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마음 다스리셔야 돼요. 남들이 뛴다고 따라 뛰는 거, 네, 그거 정답 아닌 거 아실 거예요. 남들이 뛴다는 게 내가 뛰는 이유가 될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울 때는요, 내 아이를 키울 때는요, 나만의 소신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잠깐 흔들흔들 했는데 이 흔들리는 바람에 아이가 이만큼씩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은 더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공부에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제 아이 몰라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저런 시도를 해가는 과정이고요. 최대한 좋은 것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을 엄마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도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스스로 자괴감 느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자괴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참아주고 도와주고 인내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엄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6 플러스 6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 혹은 9 플러스 3도 좋아요. 아시겠죠? 네. 중3 때까지 입력하고 네, 결과물을 고등학교 때 보자. 이 정도 전략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좋은 날씨만큼이나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